영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 파닉스 영어를 시작하면 파닉스의 저주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드릴게요. 파닉스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잘 배우는 아이들과 파닉스를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아이들, 딱 두 그룹이겠죠. 자, 잘 배우는 애들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파닉스를 너무 잘 배웠어요, 얘가. 자,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나타낼까요? 예, 아이가 이제 영어 단어나 문장을 보고 읽을 수 있게 되겠죠. 줄줄줄 읽으니까 기쁜 것 같은데, 자, 모든 일에는 양과 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잘 읽는 건 좋지만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예, 아이가 규칙대로 대부분은 되니까 잘 읽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책을 들을 때 CD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자만해서 자기가 그냥 다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읽어요. 그런데 파닉스의 예외의 단어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PUT, 이거는 put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pot이라고 읽고, 벽은 또 wall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well이라고 막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음의 가장 대표적인 음가만 열심히 외웠기 때문이죠. 근데 그 외에도 모음은 또 다른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예외가 많이 있는데, 파닉스를 그냥 규칙대로만 배운 아이들은 그대로만 읽으려고 해요. 그리고 단어에도 강세가 있고 단어와 단어가 연결된 문장이 되면 이제 연음도 있고 인토네이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듬감이 느껴져야 되는데, 파닉스를 너무 잘 배운 아이들은 하나하나 똑바로 발음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너무 발음이 무슨 동남아 발음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그 끝발음을 이렇게 끝까지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이 너무 딱딱하고 듣기 안 좋아져요. 이게 바로 발음이 안 좋아지는 파닉스의 저주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영어 처음인 아이들이 파닉스로 잘 배운 아이들도 발음이 안 좋아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게 파닉스의 저주죠. 자, 그러면 파닉스를 또 배울 때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또 어떤 저주에 걸리냐? 문자와 소리를 조합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주로 수학도 잘 못하고 이런 아이들인데, 영어를 처음 접할 때 무슨 수학 공식처럼 파닉스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 아이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어는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나 영어 너무 싫어. 그러면서 초등 1학년, 2학년 영어를 처음 배우는 때부터 아이들이 영어 혐오자 돼버려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일수록 다독형일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다독형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그냥 영어 책만 읽었을 뿐인데 영어 실력이 쑥쑥쑥쑥 느는 아이들이 있어요. 영어를 그냥 언어로서 그냥 그대로 음미하면서 원어민처럼 배워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을 맨 처음 영어 시작을 파닉스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영어 너무너무 싫어, 막 이런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영어 책으로 대박 날 수 있는 아이들을 영어 울렁증이 걸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도 파닉스로 영어를 시작하면 파닉스의 저주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파닉스로 영어 시작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미국 아이들도 다 파닉스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미국 아이들도 파닉스 배웁니다. 그런데 미국 아이들하고 우리나라 아이들의 차이가 뭘까요? 미국 아이들은 소리로 듣고 아는 어휘가 엄청 많아요.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아는 어휘가 되게 많으니까 규칙을 배울 때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영어 소리를 듣고 구분해내는 그런 음소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파닉스를 배워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단어에 막 규칙을 배우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파닉스를 처음부터 무조건 영어 초짜인 아이들한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영어 책을 CD로, 가장 쉬운 영어책 한 줄짜리 막 한 단어 나온 영어책을 CD로 먼저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음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파닉스를 배울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영어의 D와 우리나라의 디귿이 같은 소리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혀끝의 위치가 달라요. 한번 바다라고 해보세요. 바다. 그러면 혀끝이 이 이빨의 끝에 안쪽을 터치하게 돼요. 근데 영어에서는 D 소리가 윗니에 뿌리 있는 쪽을 터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dad가 아니고 dad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D하고 D가 소리가 다른 거죠. 저희 아들이 소리 파악을 되게 잘하면서 that 이라고 발음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너 that 할 때 그거 어떻게 that 이라고 해야 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제가 파닉스 안 가르쳐 줬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래야지 이 소리가 나 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 터득 못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CD로 듣다 보면 이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스스로 터득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파닉스는 한 1년 정도 아이들이 영어 책을 읽은 다음에 시작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무조건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들이 1년 정도 하면은 대표적인 그 자음이나 대표적인 모음의 기본 소리는 어느 정도 스스로 깨우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파닉스 1권은 안 해줘도 돼요. 아니면 되게 빨리 정리하면서 넘어가거나. 그런데 너무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전혀 문자랑 소리랑 매치 못한 애들은 자기가 너무 못 읽으니까 영어 자신감이 훅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아이들은 파닉스 1권부터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파닉스 교재가 보통 3권이나 6권으로 돼 있거든요. 6권이 3권짜리 분량을 좀 길게 늘여놓거나 좀 더 예시나 예문을 많이 들어놓은 거죠. 그래서 3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파닉스 1권이 가장 기본적인 단모음, 단자음이 나와 있는 거고, 파닉스 2권은 이중 자음이나 장모음을 설명해 주는 거고, 3권은 이중 모음이나 이중 자음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것들, 그것을 3권에 보통 넣어놓거든요. 근데 2번째나 3번째까지 스스로 터득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끔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아들도 사실은 이중 모음까지 스스로 터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터득을 하냐면, 영어로 책을 들으면서 책을 보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스펠링을 외우면서 스펠링하고 소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라고 깨달으면서 이제 장모음이나 심지어는 이중 모음까지도 터득하는 아이들이 가끔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걸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닉스 2나 3는 나중에 때에 맞춰서 좀 정리를 해줘도 좋죠. 자, 그런데 파닉스 1도 스스로 터득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제가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파닉스 2, 3를 연달아서 쫙쫙쫙 진도가 나가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이 머리에 지진 나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파닉스 1만 배우고, 그거를 책에서 좀 들으면서 적용도 해보고 할 시간을 좀 6개월에서 1년 주고, 그 다음에 파닉스 2 배우고 적용할 시간을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 배우고, 그러니까 좀 텀을 두고 얘네들 최소 6개월의 텀은 두면서 그 지식들이 섞이지 않게 해줘야지 돼요. 이런 아이들을 그냥 1년에 쭉 해가지고 파닉스 1, 2, 3를 보통 1년 과정에 쫙 다 배우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중에서 그거를 기억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배웠을 때 잠깐 기억하는 아이들이 좀 일부 있을 수도 있는데 금세 까먹죠. 그래서 초등 고학년이 돼서 본격적으로 스펠링을 막 외우고 해야 될 때쯤에는 이중 모음이나 장모음의 규칙을 기억하는 애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단모음까지도 까먹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파닉스를 그렇게 초등 저학년 때 파닉스의 그 어려운 이중 모음까지 가르쳐 줘봤자 다 까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파닉스 특강을 할때 1학년은 안 하고요. 보통 2학년에서 6학년까지도 파닉스가 필요한 아이들을 합니다. 자, 파닉스를 하면 딱 2가지가 좋아요. 2가지. 첫 번째는 처음 보는 단어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해석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의미를 안다는 건 아니에요. 2번째는 이제 단어를 외울 때 파닉스 규칙으로 아니까 스펠링을 외울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2가지 밖에 없어요. 그런데 파닉스를 무조건 초짜 아이들한테 시작을 해서 파닉스의 저주에 걸리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파닉스를 잘 배운 아이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발음이 망가진 애들이 되게 많고, 파닉스를 잘 못 배우는 아이들은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이 중에서 영어 책만 읽었으면 대박날 애들도 되게 많다고 하죠. 그런 언어 재능이 뛰어난 애들일수록 파닉스를 스스로 터득하지 못한 애들도 꽤 많거든요. 영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면 원어민처럼 될 수 있는 아이를 그냥 망쳐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니까 이게 파닉스의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파닉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 1년 정도는 영어책을 CD로 들으면서 음소 인식을 하고 스스로 문자 소리를 조금 매치해 볼 수 있도록 좀 기다려 준 다음에 파닉스를 좀 정리해 주면 좋을 때쯤에 아이 능력에 맞게 조금씩 알려주는 게 좋죠. 그래서 파닉스는 내 아이한테 맞는 방법으로 내 아이에게 맞는 타이밍에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파닉스의 저주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뵐게요.